지금 당장 화장실 가서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아보세요. 뭐가 보이죠? 북극곰 한 마리랑 딱 한 단어. 대림. 그리고 이 장면이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 변기에도 있고 학교 화장실에도 있고 편의점 화장실, 식당 화장실, 심지어 5성급 호텔 화장실에도 이 녀석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이 변기를 자기가 선택한 적 있으세요? 아파트 들어왔더니 이미 있었고 리모델링 하러 갔더니 기사가 그냥 달아줬고 이사 가도 또 대림. 오늘 대림 변기의 성공 신화뿐 아니라 우리가 불편하게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이야기까지 전부 다 꺼내드립니다. 1939년 10월 10일 이재준, 이석구, 원장희 등이 인천 부평역 앞에 조그만 건축자재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불임상회. 나무 팔고 자재 팔던 그냥 평범한 가게였죠. 그런데 이 작은 가게가 훗날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국회의사당, 세종문화회관을 지은 건설그룹으로 성장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변기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1947년 대림산업으로 사명을 바꾸고 건설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66년 베트남 항만공사를 수주하며 해외건설 외화 획득 1호 기업으로 이름을 알렸고 1968년 경부고속도로 공사에 참여하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변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66년 정부가 직접 요업센터라는 공기업을 세웁니다. 국가가 직접 변기와 세면대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회사가 수지 타산이 안 맞았습니다. 결국 1971년 대림그룹에 인수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대림요업으로 변경했죠. 1971년 대림요업은 국내 위생도기 업계 최초로 KS마크를 획득합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의 INAX와 기술 제휴를 맺고 기술력을 한층 끌어올립니다. 참고로 INAX는 지금 세계 최대 건자재 그룹 릭실의 핵심 브랜드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욕실도기 기술을 보유한 회사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대림산업은 단순한 건설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회사가 건물에 들어가는 자재까지 직접 만들어 공급하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 전략을 쓴 거예요. 집을 지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변기, 세면대, 타일을 내 회사 제품으로 채운다. 이 전략이 대림 변기 신화의 핵심입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에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파트 건설 붐입니다. 서울 강남 개발이 시작됐고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를 엄청난 속도로 지어댔습니다. 1962년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마포 아파트에서 수세식 변기가 본격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후 아파트에는 반드시 실내 욕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아파트에 들어갈 변기 공급을 맡은 게 바로 대림요업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아파트를 짓고 대림요업은 그 아파트에 욕실 도기를 채웠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 제품을 설치하는 완벽한 구조였죠. 이 구조가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대림은 한국 변기 시장을 자연스럽게 장악해 나갑니다. 1992년 충북 제천에 새 위생도기 공장을 준공하며 생산 능력을 크게 확대했고 같은 해 국내 최초로 원피스 사이펀 제트 양변기를 출시했습니다. 물탱크와 바디가 하나로 이어진 그 세련된 변기가 처음 나온 게 바로 이때입니다. 자, 이제 그 북극곰 이야기입니다. 대림요업의 초기 로고는 필기체 스타일이었습니다. 이후 북극곰이 그려진 빨간색 로고로 교체됐고 2000년대 중후반에 현재의 회색 북극곰 로고로 다시 정비됩니다. 1992년 제천 공장 준공 이후 생산 능력이 크게 늘었고 대림바스는 국내 위생도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혀나갑니다. 2024년 기준 20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공식 발표했으며 2025년에도 업계 1위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업계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고 2017년에는 2,200억 원 이상, 2019년 기준 2,400억 원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공식 발표에 따르면 강남, 서초, 잠실 내 하이엔드 아파트 건설 현장 132곳에 5만여 대의 일체형 고급 비대 수조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욕실 리모델링 부분에서는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조사에서 5년 연속 1위에 선정될 만큼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도 압도적입니다. 대림 앞에서 도전자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싸워온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림. 대한민국 최초의 위생도기 회사입니다. 1967년 10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계림요업 유한회사로 창립됐습니다. 대림보다 먼저 창업한 셈이죠. 설립 초기부터 세계 최대 도기 회사인 일본 토토와 기술 제휴를 맺었고 1976년에는 경북 구미로 공장을 이전하고 토토 기술을 본격 도입했습니다.
1972년 국내 위생도기 업계 최초로 KS 인증을 획득했다고 자사에서 밝히고 있는데, 이는 대림의 1971년 KS 마크 취득과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두 회사가 업계 최초 KS를 서로 주장하는 건데, 어느 쪽이 정확한지는 취득 기준이나 분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사명을 게림으로 변경하면서 브랜드 현대화를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이누스 바스. IS 동서 계열의 욕실 브랜드 이누스입니다. 2000년대 중반 비데 전문 회사를 인수하고 수전 사업을 강화하며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했습니다. 특히 욕실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을 한 브랜드로 공급하는 토탈바스 전략을 앞세워 젊은 층에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로얄앤컴퍼니. 원래 일본 토토와 합작해 로얄토토로 운영되던 회사입니다. 이후 토토와 결별해 로얄앤컴퍼니로 독립한 뒤 욕실 전체 패키지 시장에서 입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수전 금구류에서 특히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메리칸 스탠다드와 토토. 어메리칸 스탠다드는 1929년 설립된 미국 위생도기의 대명사입니다. 해외 브랜드 특유의 프리미엄 이미지로 고급 주택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변기 회사 토토도 한국 법인을 통해 직접 시장에 들어와 있으며 주로 프리미엄 리모델링 시장에서 대림과 경쟁하는 구도라고 평가받습니다. 다만 국내 대형 건설사 납품 구조에 파고들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경쟁사들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대림의 시장 지배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대림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변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 때 이미 달려있고 리모델링 할 때도 시공기사 권유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림의 B2B 구조, 즉 건설사에 납품하는 방식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소비자 개인의 선택권이 사실상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옵니다. 소비자가 직접 골라본 적 없는 1위 브랜드라는 아이러니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한 대림그룹이 아파트를 짓고 대림바스가 그 아파트의 변기를 채우는 구조, 7년 계열 분리 이후에도 DLENC와 DL건설의 건설 현장에 대림바스가 욕실 관련 자재 납품 및 시공 수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검증된 제품을 쓰는 게 안전하니 바꿀 이유가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면 이미 변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 구조적 고착화가 경쟁을 억제하고 더 좋은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기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물론 대림 측 입장은 다릅니다. 오랜 기간 검증된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 전국 AS 네트워크가 신뢰를 만든 것이라는 주장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이 더 활발했다면 소비자가 더 이득이었을 거라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림바스는 단순히 변기만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2025년 4월에 사명을 대림 비앤코에서 대림바스로 새롭게 변경하며 창립 60주년을 맞아 브랜드 정체성을 재정립했습니다. 그리고 대림바스는 하이엔드 브랜드 휠렌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친환경 절수 기술도 계속 발전해 1999년 친환경 항균 처리 기술 적용 이후 2004년에는 수세 시스템 Z 테크놀로지를 개발된 기술 혁신 행보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대림 바스 앤 키친 브랜드를 론칭하며 욕실을 넘어 주방까지 생활 공간 전체를 다루는 라이프스타일 기업을 지향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림의 성공은 단순히 좋은 변기를 만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타이밍, 구조, 그리고 수십 년간 쌓인 관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해봐야 할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기를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달려있는 걸 쓰고 있는 걸까요? 게림, 이누스, 로얄앤컴퍼니, 어메리칸 스탠다드, 토토 같은 경쟁사들이 더 좋은 제품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우리의 화장실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독점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독점이 경쟁을 막을 때 피해는 언제나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북극곰은 오늘도 변기 위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